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8월 4일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질문은 이거 같아요. 왜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오히려 시장은 이렇게 크게 반등했을까? 지난 금요일 하락세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네요. 이 현상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그 지점이 오늘 시장을 이해하는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걸 가격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본 것 같아요. 소위 저가 매수죠. 거기에 나서면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1.5%, 다우존스 또한 1.3% 올랐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 넘게 급등하면서 지난 5월 이후로는 하루 성과로는 가장 좋았다고 하죠. 기술주가 시장을 확 끌어올렸군요. 자료에서도 보니까 엔비디아가 3.6%, 마이크로소프트 2.2%, 알파벳도 3% 넘게 오르고 빅테크 강세가 아주 두드러졌네요. 근데요, 같은 빅테크 안에서도 아마존은 좀 빠졌어요. 마이너스 1.4%던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아요. 청취자분께서 딱 짚어주신 것처럼 빅테크 안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있잖아요. AWS. 이 AWS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주가에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게 개별 기업 단위로 보면 차이가 더 커요. IDXS Laboratories, IDXX라고 하죠. 여기는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실적에다가 전망도 밝다고 하니까 무려 27%나 급등했고요. 27%요? 와우. 네, 반면에 온세미컨덕터 ON은 실적 자체는 괜찮았는데 앞으로 수요가 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6% 급락했습니다. 버크셔 SOA도 투자 손실 같은 거 반영되면서 3% 정도 하락했고요. 말씀하신 그 가장 큰 동력, 고용 지표 이야기 좀 더 해주시죠. 7월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나빴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7월 비농업 부문 고용, NFP라고 부르죠. 이게 증가폭이 시장에서는 한 11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결과는 7만 3천 명에 그쳤어요.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죠. 심지어 지난 두 달, 그러니까 5월, 6월 수치도 더 낮게 수정됐고요. 실업률은 4.2%로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지표였어요. 보통은 경제의 악재잖아요, 이런 건.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했을까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네, 시장은 이걸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페드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오는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84%에서 많게는 90% 수준까지 보면서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난 거죠. 그래서 소위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된 그런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경제 둔화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당장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주식시장 말고 다른 자산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한데요. 자료에 보니까 달러나 금 가격 움직임도 좀 흥미롭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니까 미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0.4% 하락했어요. 달러가 약세가 된 거죠. 반대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 가격은 온스당 3,430달러 수준까지 0.9%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국제유가, WTI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오히려 경기 둔화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또 오펙 플러스가 증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1.6% 하락했습니다. 자산별로 반응이 좀 달랐죠. 네,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부진한 고용 지표가 나오고 이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확 높였고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증시가 반등하고 달러는 약세, 금은 강세 이런 그림이네요. 유가는 좀 반대로 갔고요. 이런 금리 기대감이 시장을 거의 지배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공유해 주신 자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다른 변수들도 계속 좀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이슈가 워낙 컸지만 다른 변수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산업에 대해서 39%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위협처럼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나오는 무역 관련 불확실성은 계속 시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봐야 하고요. 또 이번 주에는 맥도날드나 디즈니, 우버 같은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쭉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개별 기업들의 성과가 또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 8월 4일 미국 시장은 예상 밖의 아주 부진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이걸 오히려 금리 인하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면서 강하게 반등했다. 빅테크가 상승을 이끌긴 했지만 들여다보면 개별 기업 실적이나 전망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차별화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된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이 고용 둔화가 정말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자료 일부에서 좀 우려하는 것처럼 더 깊은 경기 침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지 이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달러나 금, 유가의 움직임, 또 앞으로 나올 기업 실적들, 무역 관련 소식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면서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이 이 복잡하게 얽힌 시장의 연결고리를 이해하시는데 청취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용지표 하나가 연준의 정책 기대를 바꾸고 또 그 기대가 주식, 외환, 원자재 시장 전체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오늘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은 당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환호했지만 만약 이 부진한 고용 지표가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기 둔화를 정말로 예고하는 것이라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자산 시장에 미칠 진짜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시장을 지켜보시면 더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